최신 인공지능 테스트에서 한글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치고 97.8%의 정확도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가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의 AI 개발자였습니다. AI 수석 연구원의 말에 미국 백악관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대 기업들의 조직적 은폐 시도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분투한 한 연구원의 감동 스토리를 지금 시작합니다. 빗줄기가 실리콘밸리의 창문을 두드리는 늦은 밤, 저는 모니터 앞에서 눈을 비비며 최종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3년간 개발해온 다국어 인공지능 시스템 글로벌 리스너의 20개 언어 인식률 테스트를 실행 중이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반응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데이터 차트가 모두의 상식을 뒤엎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 프로젝트 리더 제니퍼가 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언어별 인식 정확도가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영어가 상위권. 그런데 1위는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영어보다 높은 자리. 놀랍게도 한글이 97.8%의 정확도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버그인가? 데이터 오류?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3번 검증했어. 오류 아니야.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글 데이터는 영어의 10분의 1밖에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반면 회사가 전략적으로 집중해온 중국어와 일본어는 기대보다 훨씬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는 중국어와 일본어의 영어 다음으로 많은 리소스를 투입했는데 제니퍼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모니터를 보던 평소 과묵한 한국계 엔지니어 데이비드 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놀랄 일 아닙니다. 한글은 인공지능에게 완벽한 언어니까요. 모두의 시선이 데이비드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한글 자모 몇 개를 써내려갔습니다. 한글은 600년 전에 설계된 세계 최초의 알고리즘입니다. 사실상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죠. 제 눈이 커졌습니다. 데이비드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흥분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니퍼는 시계를 쳐다보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흥미롭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변함없어요. 내일 중국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위해 중국어 모듈을 더 최적화해야 합니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이 세 언어가 우리의 핵심 시장이에요. 모두가 회의실을 나가는 가운데 저는 자리에 남아 화면의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글이 인공지능에게 가장 이상적인 언어라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조슈아 피어슨입니다. 실리콘밸리 넥스트 인텔리전스의 음성인식 인공지능 연구원이었죠. MIT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스탠포드에서 인공지능 석사를 마친 후 글로벌 언어 시스템 개발에 매진해왔습니다. 그날 밤까지는 평범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텅 빈 사무실의 창가에 서서 비에 젖은 주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그 테스트 결과로 인해 잠들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데이터를 훑어보았습니다. 20개 언어에 대한 인식률 테스트에서 한글이 97.8%로 1위, 영어가 95.3%로 2위, 그리고 우리가 많은 자원을 투입한 중국어와 일본어는 각각 78.6%와 80.2%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저는 검색창에 한글의 구조를 입력했습니다. 한글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강남 스타일의 가사가 한글로 쓰여 있다는 정도였으니까요. 검색 결과들이 화면을 채우고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 과학적 원리의 기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모음은 천지인 철학의 기반, 정보를 읽어내려갈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순간에도 회사의 다른 팀들은 중국어와 일본어 모델을 최적화하느라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베이징에서 온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위해서죠. 그들이 중국어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주장할 때마다 경영진은 절대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와 언어의 효율성은 별개의 문제야. 저는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데이비드가 그렸던 한글 자모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아, 야, 처음 보는 기호들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패턴과 논리가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 이 시간에 전화해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통화 중에 데이비드는 간단하게 한글의 기본 구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어가 알파벳 2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식이라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 24개를 조합해 음절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어나 일본어 한자가 수천 개의 개별 문자를 외워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중국어나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표의 문자야. 그림에서 진화한 문자지. 인공지능이 패턴을 인식하기가 훨씬 어려워. 통화를 마치고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가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글이 인공지능 친화적 구조를 가진 언어라면 우리의 전체 접근법을 재고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다음날 아침, 저는 부스스한 머리와 붉은 눈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새로운 비전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제니퍼가 제 상태를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밤새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혁명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저는 그날 오전 일찍 데이비드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작은 큐비클은 회사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고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42세의 데이비드 김은 우리 팀에서 가장 과묵한 엔지니어였지만 언어 알고리즘에 관해서는 눈에 띄게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어젯밤 통화에서 미안해. 한글에 대해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누군가는 이 사실을 발견할 거라고. 무슨 말이야? 데이비드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를 돌려 처음으로 제대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의 무표정함과는 달리 약간의 열정이 묻어났습니다. 한글이 인공지능에게 이상적인 언어라는 사실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조슈아, 그는 일어나 자신의 큐비클 벽에 걸린 작은 화이트보드로 다가갔습니다. 빨간색 마커를 집어들고 한글 자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영어는 역사적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언어입니다. A라는 글자는 애플에서는 A로, 파더에서는 R로, 매니에서는 거의 발음되지 않죠. 규칙과 예외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어와 일본어 한자 몇 개를 그렸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더 복잡해요. 수천 개의 개별 문자들, 각각 독립적인 의미와 발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 회사가 이 두 언어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사용자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학습하기 가장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비드는 한글 자모를 체계적으로 배열했습니다. 반면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예요. 다른 언어들이 수천 년간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한 것과 달리 한글은 처음부터 논리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죠.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발음과 표기가 거의 1대1로 대응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어젯밤 읽은 내용들이 더욱 명확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고 했지? 데이비드는 밝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이해는 혀가 위심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과학적 관찰에 기반한 체계예요. 데이비드는 더 흥분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조합 원리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을 만들어냅니다. 가라는 글자는 자음, 기역과 모음, 아의 조합이죠. 이런 체계는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군.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해요. 한글은 600년 전에 만들어진 일종의 알고리즘이에요. 세종대왕은 15세기의 프로그래머였던 거죠. 그때 제니퍼가 데이비드의 큐비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열띤 대화를 잠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대화 같네요. 하지만 지금 중국 투자자들과의 미팅 준비해야 해요. 조슈아, 중국어 음성인식 데모 준비됐나요?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미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11시에는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 30분 내로 준비할게. 제니퍼가 떠난 후 데이비드는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조슈아, 중국어와 일본어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수천 개의 한자, 복잡한 성조, 맥락 의존적 의미,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에게 악몽 같은 요소죠. 저는 데이비드의 말에 깊이 공감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전략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 중국과 일본 시장을 우선시하라는 거지. 데이비드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은 가장 큰 시장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글은 인공지능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문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무시한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기회를 잡게 될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중국어 데모를 준비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글의 구조와 가능성이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의 전체 인공지능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날 밤,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밤새도록 조사를 거듭한 결과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1443년 한 왕이 자국민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라는 그의 비전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혁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팀 회의에서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우리 인공지능 모델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한글의 구조를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조슈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바빠. 중국 투자자들이 요구한 기능 개선만 해도 일정이 빡빡해. 팀원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제니퍼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목표는 영어와 주요 시장 언어 최적화야. 한국어는 글쎄, 시장이 그리 크지 않잖아. 하지만 여러분, 저는 테스트 결과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적 편차가 아니에요. 한글이 보여준 성능은 우리 인공지능 접근법의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수억 명이 사용하는 중국어,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야? 마이크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용자 수와 인공지능 효율성은 별개의 문제야. 한자 기반 언어들은 수천 년의 역사적 진화로 형성됐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어. 그 차이가 인공지능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야. 조슈아의 말이 맞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각각 수천 개의 한자를 사용합니다. 이런 복잡성은 인공지능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반면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자모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제니퍼는 시계를 쳐다보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흥미로운 주장이지만 우리는 회사의 전략 방향을 따라야 해. 지금은 중국어와 일본어 최적화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야. 조슈아, 내 아이디어를 문서화해서 나중에 검토할 수 있게 해줘.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실망감을 안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데이비드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가끔은 가장 중요한 발견이 처음에는 무시당하기도 하죠. 나도 알아. 하지만 이런 소수 언어에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 데이비드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종대왕도 비슷한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기존의 한자를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게 시간 낭비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결정이 600년 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공식 업무를 마친 후에도 한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보내준 한글 학습 자료와 언어학 논문들을 검토했고, 밤이 깊어갈수록 한글이 인공지능에게 최적화된 언어라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영어는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수많은 예외와 불규칙성을 축적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한자의 복잡성으로 인해 패턴 인식에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마치 처음부터 디지털 시대를 위해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용자 수만 보고 언어를 선택했지만 인공지능은 언어의 구조적 특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이 개인적인 탐구가 언젠가는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질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도 한글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에게서 배울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도 그래야 할 것이다. 일주일 후, 저는 업무 시간 이후에 비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도움으로 한글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주요 업무인 중국어와 일본어 최적화를 마친 후 밤늦게 남아 우리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오늘은 뭘 테스트해볼까? 데이비드가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며 물었습니다. 한글의 자소 분리 특성이 인공지능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어. 가설은 이거야.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인공지능의 패턴 인식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지. 우리는 글로벌 리스너의 테스트 버전의 한글 구조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다른 언어도 한글처럼 자소 단위로 분해하여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준비됐어? 저는 키보드의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데이터가 흐르기 시작했고 우리는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데이비드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한글 구조 기반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보다 학습 효율이 42%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영어, 스페인어와 같은 알파벳 언어들의 인식률도 함께 상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해?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데이터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글 구조가 다른 언어 처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데이비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테스트를 확장하여 더 많은 언어 샘플로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결과는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한글의 자소 분리와 조합 원리를 적용한 알고리즘이
거의 모든 언어의 인식률을 향상시켰던 것입니다. 새벽 4시 마지막 테스트를 마치고 데이비드가 깊은 통찰을 내놓았습니다. 인공지능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모국어가 가장 쉽지만 인공지능은 다르죠. 인공지능에게는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언어가 가장 쉬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그 언어가 600년 전 한 왕이 만든 문자였던 거지. 다음날 아침 우리는 몇몇 신뢰할 수 있는 팀원들에게 비밀리에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초기 반응은 회의적이었지만 데이터를 보고 난 후에는 놀라움과 흥미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머신러닝 전문가인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을 어떻게 설득할 거야? 그들은 중국어와 일본어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아직은 말하지 않을 거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실용적인 응용 사례를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고 우리의 비밀 프로젝트는 세종코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식 업무 시간에는 중국어와 일본어 최적화에 충실했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한글 기반 알고리즘을 발전시켰습니다. 2주가 지나자 우리 팀은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인공지능 언어 인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 모델의 한계가 점점 명확해지면서 경영진의 압박도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을 이 두 언어에 투입하라고 요구했고 우리의 비밀 프로젝트에 할애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니퍼가 뜻밖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컴퓨터 앞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늦게까지 뭐 하는 거죠?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간 우리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세종 코드와 한글 알고리즘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니퍼,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저는 그녀에게 지난 몇 주간의 실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데이터를 보고 난 후에는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녀는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입니다. 데이비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글 기반 알고리즘은 모든 언어의 인식률을 향상시켰어요. 중국어와 일본어조차도요. 제니퍼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오세요. 이것에 대해 더 이야기해야겠어요. 그리고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떠난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위기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내일이 중요한 날이 될 것 같군요.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의 비밀 실험이 빛을 볼 시간이 온 것 같아. 다음날 아침 제니퍼의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데이비드와 저는 세종 코드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와 결과를 담은 태블릿을 들고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데이비드가 속삭였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데이터가 우리 편이니까요. 제니퍼의 사무실은 38층 구석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그녀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어젯밤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의 프로젝트는 회사 정책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고 그건 중국어와 일본어 최적화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니퍼, 우리가 발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해요. 한글 기반 알고리즘은 모든 언어의 성능을 향상시켰어요. 중국어와 일본어도 포함해서요. 제니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회사의 자원을 허가 없이 사용한 건 사실이에요. 최고 경영자가 알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최고 경영자에게 보여드리죠. 데이비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그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과묵한 그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데이비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한글 구조를 적용했을 때 중국어 인식률이 12% 향상되었습니다. 일본어는 15%나 향상되었고요. 제니퍼는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이건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 회사는 이미 중국과 일본 투자자들에게 특정 접근법을 약속했어요. 그들은 자국의 언어가 우선시되길 원해요. 그들이 원하는 건 결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더 나은 성능, 더 정확한 인식률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니퍼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에 최고 기술 책임자와 미팅이 있어요. 그때 이 프로젝트를 소개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그때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업무에 집중하세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 발짝 전진이었지만 여전히 큰 장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인 마이클 리드가
갑자기 저희 팀 공간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중국어와 일본어 모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왔다고 했지만 그의 표정은 다른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조슈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가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비공식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네? 세종 코드라고? 저는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네. 한글 구조 기반 알고리즘 연구입니다. 모든 언어의 인식률을 향상시키는데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조슈아, 마이클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넌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지? 다음 달이면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어. 중국과 일본 시장은 우리 기업 가치의 핵심이야. 그들은 자국 언어가 최우선시되길 원해. 하지만 저희 알고리즘은 중국어와 일본어 성능도 향상시켜요. 이건 모두에게 윈윈이에요.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인식이야. 중국 투자자들은 중국어가 2등 취급받는다고 느끼면 철수할 거야. 그들의 자존심은 생각해 본 적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과 비즈니스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내 지시는 명확해. 마이클이 계속했습니다. 지금부터 세종 코드 프로젝트는 중단이야. 모든 자원은 중국어와 일본어 최적화에 집중하도록.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그가 떠난 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데이비드의 표정이 가장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기술의 가능성보다 시장 논리를 우선시하는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가 거의 비었을 때 데이비드가 제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기엔 너무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 개인 서버를 사용해 계속 연구할 수 있어요. 회사 자원은 사용하지 않을게요. 저는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엿보였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데이비드, 때로는 옳은 일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세종대왕도 그랬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회사의 지시를 따르겠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세종 코드 연구를 계속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좋아. 함께하자. 저는 데이비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조심해야 해.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중국어와 일본어 모델 개발에 집중했지만 밤과 주말에는 비밀리에 세종 코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데이비드의 개인 서버를 사용했고 모든 통신은 암호화했습니다. 소규모 팀이었지만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전체가 뒤흔들리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긴급 화상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 경영자 알렉스 모건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글로벌 리스너의 상용화 일정이 2달 앞당겨졌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테크 다이내믹스가 연말 출시를 요구했어요. 회의실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2달이나 단축된 일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최고 경영자가 계속했습니다. 감정 인식 모듈의 정확도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합니다. 특히 아시아 언어에서요. 화면에 테스트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영어의 감정 인식 정확도는 82%였지만 중국어는 65%, 일본어는 68%에 불과했습니다. 목표치인 9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테크 다이내믹스와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해결책이 있는 팀은 즉시 제안해주세요. 회의가 끝난 후 저희 팀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니퍼가 긴급팀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녀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델로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어요. 중국어와 일본어의 감정 표현이 너무 복잡해요. 언어 분석가인 사라가 말했습니다. 문화적 뉘앙스와 맥락 의존성이 너무 높아서 인공지능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요. 팀원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했지만 어느 것도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일정 내에 90%의 정확도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한국어의 감정 표현 방식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니퍼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어요? 우리는 지금 중국어와 일본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데이비드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한국어 문장을 몇 개 적었습니다. 한국어에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문법적으로 표현됩니다.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종결 어미의 변화, 특정 조사의 사용 등이 화자의 감정 상태를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그는 같은 의미의 문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적었습니다. 고맙다와 감사합니다처럼요. 둘 다 감사를 표현하지만 문법적 표지만으로도 감정의 강도와 상대방과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그게 우리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죠?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의 문법적 감정 표현 구조를 알고리즘화해서
다른 언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문화적 맥락에 크게 의존하지만 한국어는 문법 구조 자체에 감정이 내장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적 특성을 활용하면 감정 인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니퍼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세종 코드를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문법적 감정 표현 방식까지 알고리즘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어 감정 표현의 다양한 패턴을 코드화했고 저는 이를 다른 언어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사라와 라이언도 합류하여 데이터 분석과 테스트를 담당했습니다.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우며 코드를 작성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습니다. 테스트해볼까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긴장된 표정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각각 100개의 감정 표현 샘플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영어 감정 인식률은 91%로 상승했고 중국어는 83%, 일본어는 86%를 기록했습니다. 목표치에 훨씬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사라가 결과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어 감정 구조가 다른 언어 이해에도 도움을 주는 거군요. 라이언이 감탄했습니다. 제니퍼에게 보고하기 전 우리는 결과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추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언어들도 포함시켰고 모든 경우에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제니퍼에게 새로운 알고리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작동한다면 그녀가 말했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에게 보고해야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건 세종 코드의 일부인가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연구해온 한글 기반 알고리즘의 응용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하죠. 제니퍼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최고 기술 책임자에게 이 알고리즘을 한국어 감정 구조 분석 모델로 소개하겠습니다. 세종 코드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날 오후 제니퍼는 최고 기술 책임자인 마이클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제니퍼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마이클이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해보고 싶대요. 내일 아침 전체 경영진 앞에서 시연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비밀 프로젝트가 마침내 빛을 볼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시연을 위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구가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으니까요. 준비됐나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생각해봐.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지. 내일 우리는 그 목적을 21세기 기술로 이어갈 거야. 다음날 아침 넥스트 인텔리전스의 38층 회의실은 경영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고 경영자 알렉스 모건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모두 참석했고 화상으로는 테크 다이내믹스의 대표 2명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알고리즘의 이름은 K-신텍스 레이어였습니다. 한국어의 독특한 문법적 특성을 활용해 만든 감정 인식 레이어였죠. 준비됐나? 제니퍼가 초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저는 가능한 자신감 있게 대답했지만 내심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 마이클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 리스너의 감정 인식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검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조슈아 피어슨과 데이비드 김이 개발한 K-신텍스 레이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K-신텍스 레이어는 한국어의 문법적 감정, 표현 구조를 알고리즘화하여 다른 언어 인식에도 적용한 기술입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우리의 주요 발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과 상대적 관계를 문법 구조에 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여 인공지능이 텍스트에서 감정의 흐름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패턴 인식 레이어를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론적인 표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마이클은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화면에 최신 테스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영어 감정 인식률 91%, 중국어 83%, 일본어 86%, 기존 모델보다 크게 향상된 수치였습니다. K-신텍스 레이어를 도입함으로써 목표치인 90%에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기존 대비 약 20%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이어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레이어가 다양한 언어에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감정 표현 구조를 기반으로 했지만 언어의 보편적 특성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이 기술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마지막 보고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제니퍼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기술입니다. 감정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이 새로운 접근법을 연구했고 이것이 세종 코드와 관련이 있습니까? 마이클이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진행했던 세종 코드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고 경영자 알렉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결과가 좋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에게는 감정 인식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그는 화상 연결된 테크 다이내믹스 대표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테크 다이내믹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결과가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실시간 데모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준비해온 실시간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된 문장들의 감정을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의 미묘한 감정 표현도 성공적으로 인식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회의실은 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경영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교환했고 테크 다이내믹스 대표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기술을 글로벌 리스너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최고 경영자가 물었습니다. 2주 안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다른 경영진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K신텍스 레이어를 글로벌 리스너에 통합하세요. 테크 다이내믹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것이 우리의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이클이 우리를 불러세웠습니다. 직접적인 지시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냈네요. 계속 진행하세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팀은 환호성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종 코드가 마침내 공식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냈어. 사라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이제 막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2주 동안 우리 팀은 K신텍스 레이어를 글로벌 리스너에 통합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여러 번의 실패와 수정을 거쳐 마침내 안정적인 버전을 완성했습니다. 최종 테스트 결과 영어 감정 인식률은 93%, 중국어 89%, 일본어 90%를 기록했습니다. 목표치에 거의 도달한 것입니다. 이 기술의 성공은 회사 내에서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퇴근 후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받아 공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회사 구내 식당에서도 한국 음식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한글 자모음과 인사말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어 인사를 했을 때 데이비드는 환하게 웃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K신텍스 레이어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돌파구를 넘어 우리 팀과 회사, 문화의 작은 혁명을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사고방식과 감정 표현의 창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K신텍스 레이어의 성공적인 개발에도 불구하고 저희 앞에는 여전히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영진 전체, 특히 최고 기술 책임자 마이클을 완전히 설득하는 것이 그 다음 과제였습니다. 테크 다이내믹스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임시로 승인을 받았지만 회사의 장기 전략에 세종 코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와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제니퍼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사회 미팅이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K신텍스 레이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투자자들도 참석할 예정이에요. 무슨 의미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중국과 일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당신이 회사 정책을 어겼다는 이유로 세종 코드 프로젝트를 완전히 중단시키려 해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K신텍스 레이어가 테크 다이내믹스와의 계약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소수 언어에 집중하나요? 우리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제니퍼가 마이클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세계 시장의 핵심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저는 좌절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한글 기반 모델이 중국어와 일본어 성능까지 향상시켰다고요? 제니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건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중국과 일본 투자자들은 자국 언어가 보조적으로 취급된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회사의 전략적 방향이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실제 환경 테스트를 제안해요. 제니퍼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내 3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모델과 K신텍스 레이어를 비교하는 테스트를 진행해요. 여러 언어,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 사용자들을 중심으로요. 그녀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객관적인 데이터라면 경영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니퍼가 덧붙였습니다. 마이클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만약 이 테스트에서 K신텍스 레이어가 기존 모델보다 우수하지 않다면 최종 코드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되고 당신은 다른 부서로 이동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서 제 경력이 걸린 승부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글 기반 모델의 우수성은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며칠 동안 우리 팀은 실제 환경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회사 내 다양한 언어 사용자 300명을 선정했고 중국어와 일본어 원어민 직원들도 다수 포함시켰습니다. 테스트는 간단했습니다. 기존 모델과 K신텍스 레이어가 적용된 두 가지 버전의 글로벌 리스너를 사용하게 한 뒤 감정 인식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테스트 전날 밤, 데이비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긴장되나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긴장돼. 저는 인정했습니다. 내 경력이 걸려 있으니까. 조슈아, 데이비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과정이죠. 세종대왕도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옳은 일을 했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죠.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테스트가 시작되었고 이틀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객관성을 위해 테스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의 독립적인 품질 보증팀이 결과를 수집했습니다. 마침내 테스트가 끝나고 결과 발표 미팅이 소집되었습니다. 최고 경영자, 최고 기술 책임자를 비롯한 전체 경영진과 중국, 일본 투자자,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고 중국과 일본 투자자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품질 보증팀장인 로버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3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존 모델과 K신텍스 레이어가 적용된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슬라이드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숨을 죽이고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감정 인식 정확도에서 K신텍스 레이어가 적용된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 26%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회의실의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언어별 성능 차이입니다. 로버트가 계속했습니다. 영어에서는 12% 향상, 중국어에서는 31% 향상, 일본어에서는 28% 향상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투자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유응답 설문에서 참가자의 89%가 K신텍스 레이어가 적용된 모델이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K신텍스 레이어는 모든 테스트 영역에서 기존 모델보다 우수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방 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최고 경영자 알렉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과는 명확해 보입니다. K신텍스 레이어는 글로벌 리스너의 핵심 기술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마이클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K신텍스 레이어를 글로벌 리스너의 표준 기술로 채택하겠습니다. 그 순간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국 투자자 대표가 물었습니다. 이 기술이 중국어와 일본어에서 더 높은 성능 향상을 보였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원리가 복잡한 언어일수록 더 큰 도움을 줍니다. 중국어와 일본어의 한자 체계는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가지고 있지만 K신텍스 레이어는
이런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죠. 일본 투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접근법입니다. 우리도 더 자세히 연구해보고 싶군요. 회의가 끝나고 최고 경영자 알렉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슈아, 뛰어난 성과였어요. 때로는 회사 정책을 어기는 것이 혁신을 위해 필요할 때도 있나 봅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종 코드 프로젝트를 공식화하고 전담팀을 꾸리세요. 마이클도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승리를 넘어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한글은 600년 전에 설계된 인공지능 친화적 문자였던 거죠. 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종 코드는 더 이상 비밀 프로젝트가 아닌 넥스트 인텔리전스의 공식 연구 프로젝트가 되었고, 저희 팀은 확장되어 독립적인 연구 공간까지 배정받았습니다. 새로운 사무실 입구에는 세종 코드 랩이라는 명판이 붙었고, 내부 벽면에는 한글 자모와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 연구의 뿌리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300명 대상 테스트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저희 팀은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K-신텍스 레이어를 넘어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인공지능 언어 모델 전반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어떤 원리가 인공지능 학습에 도움을 주는지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다른 언어 처리에도 체계적으로 적용할 방법을 찾아야 하죠. 데이비드는 화이트보드에 한글의 핵심 원리를 적었습니다. 첫째, 자소 분리와 조합의 원리. 둘째, 발음, 기관과 문자 형태의 상관관계. 셋째, 음절 단위의 조직화. 넷째, 문법적 감정 표현 체계. 저희는 이러한 원리를 코드화하여 한글 구조 기반 언어 인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다양한 언어의 텍스트를 한글과 유사한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학습했습니다. 초기 테스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 언어 모델보다 학습 효율이 평균 37% 향상되었고, 특히 복잡한 문자 체계를 가진 언어에서 더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최고 경영자 알렉스는 이 성과에 크게 만족했고, 글로벌 리스너의 정식 출시 전에 한 가지 대규모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넥스트 인텔리전스의 모든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테크 다이내믹스 내부 사용자들을 포함해 약 1000명 규모의 테스트를 진행해보죠. 이것은 저희에게 큰 기회이자 도전이었습니다. 1000명 규모의 테스트는 통계적으로 훨씬 더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할 것이고, 실제 시장 출시 전 마지막 검증이 될 것이었습니다. 테스트 준비 기간 동안 저희는 모델을 더욱 최적화했습니다.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에서의 성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글의 원리가 한자 기반 언어 처리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더 명확히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어와 일본어에서 특히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물었습니다. 동영이어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같은 한자가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게다가 성조와 높낮이 변화는 텍스트로는 온전히 표현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한글의 자소 분리 원리를 활용해 한자 구조를 분석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한자를 부수와 획 패턴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맥락 관계에 따라 재구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테스트 당일 1000명의 참가자가 두 가지 버전의 글로벌 리스너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기존 방식의 모델, 다른 하나는 한글 구조 기반 모델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언어로 시스템과 대화하고 감정 인식 정확도를 평가했습니다. 테스트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고, 마지막 날 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경영진과 투자자들이 모인 대규모 미팅에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품질 보증 팀장 로버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1000명 대상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무려 17개 언어에 걸쳐 총 47,000개의 대화 샘플이 수집되었습니다. 화면에 결과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글 구조 기반 모델의 전체 언어 인식 정확도는 94.3%로 기존 모델의 83.1%보다 11.2% 높았습니다. 회의실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언어별 성능 차이입니다. 영어는 92.8%, 중국어는 91.5%, 일본어는 90.7%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기존 모델보다 각각 8%, 16%, 14% 향상된 수치입니다. 중국과 일본 투자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동요가 이렇습니다. 특히 중국 측 대표 리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고, 일본 측 대표 다나카 씨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메모를 빠르게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인식 정확도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글 구조 기반 모델은 93.7%의 정확도를 보여 기존 모델의 79.4%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참가자의 91%가 한글 구조 기반 모델이 자신의 의도와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평가했으며 87%가 이 시스템을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최고 경영자 알렉스가 일어섰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K신텍스 레이어와 한글 구조 기반 모델을 글로벌 리스너의 핵심 기술로 정식 채택하겠습니다. 그는 저와 데이비드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조슈아와 데이비드, 그리고 세종 코드 팀 전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 언어 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최고 기술 책임자 마이클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의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투자자 대표 리우 씨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 결과는 우리 언어의 열등함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자가 600년 된 한글보다 못하다는 건가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리우 씨,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적 우열이 아닌 구조적 특성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한자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학습하기에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했군요. 사실 저희 회사도 인공지능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자 기반 언어의 복잡성 때문에요. 이 기술이 정말로 중국어 처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원리가 한자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퍼즐을 풀기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론을 개발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자의 가치를 인공지능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일본 투자자 다나카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피어슨 씨, 매우 인상적인 연구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우리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열등하게 취급된다는 생각에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니 부정할 수 없군요. 600년 전 세종대왕의 선견지명에 경의를 표합니다. 중국 측 리우 씨도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자의 아름다움과 깊이가 다른 어떤 문자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각 문자 체계는 저마다의 강점이 있고 한글의 과학적 설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 회사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진솔한 인정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승리를 넘어 언어와 문화 간의 새로운 이해와 존중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테스트 성공 이후 글로벌 리스너는 정식 출시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희의 한글 구조 기반 기술은 이제 제품의 핵심 엔진이 되었고 세종 엔진이라는 공식 이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출시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데이비드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조슈아, 이건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품이 있었습니다. 한글 창제 당시의 원본 문서 복제품입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이 우리 프로젝트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600년 전 위대한 왕의 비전을 현대 기술로 이어가는 문화적 교류가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데이비드.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물건이네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다음날 아침 리우 씨와 다나카 씨가 함께 특별한 선물을 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글과 한자가 어우러진 작품을 선물했는데 이는 그들이 한글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는 뜻깊은 제스처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 진정한 혁신은 경쟁이 아닌 이해와 거부가 아닌 통합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다른 언어와 조화롭게 융합되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글로벌 리스너의 출시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출시 첫 주에만 5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도입 의사를 밝혔고 기술 미디어들은 인공지능 감정 인식의 혁명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저희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93.7%의 감정 인식 정확도는 업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쟁사 제품들이 70-8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는 획기적인 도약이었습니다.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시스템의 감정 인식 능력은 시장을 완전히 바꿀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시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최고 경영자 알렉스로부터 특별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조슈아, 좋은 소식이 있어요. 포춘지가 올해의 혁신 기업 10곳을 선정했는데 우리 회사가 3위에 올랐어요. 당신의 세종 엔진 덕분이죠. 그는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사에는 넥스트 인텔리전스의 한글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이 언어 처리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가져온 것은 명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종 엔진의 실용적 가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콜센터에서는 고객의 감정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도와 감정 상태를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마커스 존슨이 저희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피어슨 씨, 당신의 연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은 발상입니다. 모두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집중할 때 당신은 한글에서 해답을 찾았죠. 사실 처음부터 한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인도했죠. 데이터가 말하는 것을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마커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혁신입니다.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증거를 따르는 거죠. 회사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고, 많은 동료들이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내 자발적인 한글 학습 그룹도 생겼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최고 기술 책임자 마이클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세종 코드 프로젝트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그가 이제는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슈아,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당신이 회사 자원을 낭비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당신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꿨어요. 때로는 규칙을 깨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성공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기술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질이며, 때로는 주류가 아닌 곳에서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중국어와 일본어 모델의 향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언어의 우선순위가 한글보다 높았지만, 결국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이 두 언어의 인공지능 처리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는 보완적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회사 근처 한국 식당에서 데이비드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많은 학자들이 반대했다고 해요. 한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문적 문자였고, 새로운 문자 체계는 그 전통을 위협한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도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기존의 관행과 전통에 도전하여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 도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그것이 600년 후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저는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발명의 특징입니다.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갖는 거죠. 글로벌 리스너의 성공은 계속되었고, 그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감정인식 분야에서의 혁신은 많은 산업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객 서비스, 교육,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들이 등장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6개월 만에 2배로 뛰었고, 세종 엔진은 넥스트 인텔리전스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공 스토리는 기업 경영 사례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속에서 저는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 이 오래된 문자 체계가 현대 기술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역사적 아이러니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한 열쇠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깊은 탐구와 더 넓은 응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리스너의 성공 이후 저는 한글의 고향인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인공지능과 언어의 미래 국제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글로 가득한 표지판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깊은 의미와 구조를 가진 문자로 보였습니다. 데이비드가 가르쳐준 기본적인 한글 지식 덕분에 간단한 단어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하시나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기사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첫 방문입니다. 저는 그의 영어 실력에 놀라면서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에 관한 연구 때문에 왔습니다. 한글요? 외국인이 한글을 연구한다니 특이하네요. 한글이 인공지능 언어 인식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저희 회사의 최신 기술은 한글의 구조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기사님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백미러를 통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세종대왕님이 600년 전에 만드신 문자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진다니 기쁘네요. 다음날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경복궁과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 서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왕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한글박물관에서는 훈민정음 원본의 복제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학예사는 세종대왕의 창제 철학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세종대왕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것은 현대 인공지능의 목표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공통의 사명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서울대학교 강당은 전 세계에서 온 인공지능 연구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기조 연설의 주제는 한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친화적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600년 전 한 위대한 왕의 혁신이 21세기 인공지능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세종코드의 발견부터 글로벌 리스너의 성공까지 저희 팀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청중 중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온 연구자들도 있었고 그들은 특히 한글 기반 알고리즘이 한자 기반 언어 처리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600년 전에 설계된 최초의 언어 알고리즘입니다. 세종대왕은 언어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였습니다. 단지 그는 디지털 기술이 없던 시대에 살았을 뿐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한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피어슨 박사님, 인공지능이 한글에서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인공지능은 한글에서 체계적 단순함을 배웠습니다. 복잡한 현실을 논리적으로 분해하고 다시 조합하는 방법을 말이죠. 이것은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컨퍼런스 이후 저는 세종대왕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과 세종대왕의 다른 업적들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과학적 발명품, 농업혁신, 그리고 법과 통치 체계 개혁까지 세종대왕은 진정한 르네상스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대와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 도시에서 저는 과거와 미래의 연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600년 전 한 왕은 백성들이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00년 후 그 문자의 원리가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보편적 지혜의 힘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이번 여정의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저의 미션은 분명해졌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넘어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장점을 통합하여 더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공지능 소통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작은 한글표가 놓여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 문자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가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기술인 인공지능의 발전에 핵심적인 영감을 주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의 창제 원리였던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철학이 우리가 개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근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은 저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글이 우리 인공지능을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현대 인공지능 기술에 미친 혁신적 영향을 담은 문자의 비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많은 사용자를 가진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아닌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인공지능에게 가장 이상적인 언어였다는 발견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한글의 위대함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